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원석 전 의원,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 배경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저희가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구체적인 그 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예고해놓고 만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것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들으신 것처럼 김은혜 대변인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는 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이 작용됐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매끄럽지 않은 장면들이 어제 좀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이 의제 없이 격의 없이 만난다지만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의제를 먼저 제기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예. 근데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이슈거든요. 또 폭탄 돌리기 같은 이슈고. 그 점에서 다소는 이제 청와대가 좀 당혹스럽고 혹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또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까지 거기다 같이 엮어서 100%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그 예측, 또 과도한 요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 무산의 배경이 하나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밖에도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민간인 신상 털기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현 정권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구실 삼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공기업 지금 공석이 된 그런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은혜 대변인이 우리와 상의를 해달라 그건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인사권은 아직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래저래 종합이 돼서 오늘 만남이 무산된 것 같은데 우선 아쉽고요. 어쨌든 선거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일단 지금 당선인이 됐고 또 정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좀 부드럽게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무산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됐다니까 추후에 조율해서 만날 때는 지금보다 좀 부드러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합적인 이유들을 다 들어주셨는데 박정하 단장께서는 과거 대통령과 당선인의 그 회동에 뭐 옆에서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좀 뭐 걱정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박 의원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고 향후 5년을 또 이끌어갈 새 정부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정권 이양기가 잘 넘어가고 오늘 또 뭐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넘어가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정권이 이양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과연 옳은 모습을 보여줬느냐라는 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보통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큰 집에서 새 살림을 차려서 누군가가 분가하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개인적으로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저는 기왕에 5년을 준비해왔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부라면 저는 뭐 새 정부가 잘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적 갈등의 소지 아니면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뭐 사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안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그 원래는 배석자 없이 12시부터 오찬을 하기로 한 회동이 갑자기 아침에 무산이 된 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뭐 인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일부 뭐 민정수석실
대한 언급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뭐 다소 현 청와대가 아직도 일단 뭐 정권이 바뀌고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수긍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주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정부로서 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회동 무산과 관련해서 두 분 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당일 취소까지 되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정부의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이 되고 뭔가 진영 간의 대립 갈등으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들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선거 과정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뭔가 정치권이 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앞에 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권 인수인계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는 국민들의 이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자도 예. 계속 이제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정치권은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내에 쟁점은 쟁점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떠나실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는 뭐 대통령이 5월달 되면 취임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의 그런 어떤 당리당략적인 입장이나 관점 혹은 그런 이슈보다는 국정 전체를 그리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뭐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더라도 좀 반발씩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각각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달랐지만 새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높을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당선인께서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번 검토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서 비록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현 정부에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선인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취임까지. 예.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정치권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전에 해야 할지 이후에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 감론을박 계속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오찬회동의 하나의 또 무산된 배경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들이 또 반발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강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사실은 대통령제를 우리가 택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5월 9일까지가 맞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3월 9일 날 국민적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에서 감안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청와대가 이 건이 만약에 오늘 회동 무산에 중요한 문제라면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현 정부가 정리를 해주는 게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정부의 저는 본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뭐 현 정부에서
지금의 청와대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차라리 딱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내부적으로 갈등을 양산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저런 문제로 무산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걱정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적 갈등이 있는 문제 아니면 현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문제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정리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과거 제 경험해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구조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모시고 국무회의가 진행이 돼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협치라는 것을 당선인 측에서도 정리를 해서 배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저는 현 정부에서도 정권을 이양하는 측에서도 협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 여야가 다 공히 생각해 줘야지 오직 내 편만 생각하고 아직도 이 결과나 아니면 이 대치 국면으로 생각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세련되게, 조금만 더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것을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에서 사면 얘기를 좀 꺼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고 사실은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는 아마도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당선인이 이걸 건의하더라도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이 아니고 만난 자리에서 정중하게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그걸 고심 끝에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논란이 덜했겠죠. 근데 이게 먼저 예고가 되고 또 지금 당선인 측근 쪽에서 또 압박 비슷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나오면서 예. 사면 나눠 먹기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마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박근혜 씨 그 사면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그보다도 명분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고령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아직 뭐 반성하는 기미나 이런 거 없이 여전히 정치 탄압이다. 뭐 자선에대도 그렇게 내고 그리고 추징금이나 이런 그 형벌도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반복하는 게 과연 이게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대의에 비추어서 적합한 결말이냐. 이게 사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문제인데 네. 너무 이거를 공개리에 사전에 회동 전에 오고 감으로써 저는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이 회동 무산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저 사면을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단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회동 무산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좀 엇갈리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상 알박기 견제 차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양측이 앞으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인데 미국처럼 뭐 엽관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몇천 명씩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거는 무리가 되더라도 저는 얼마간의 그 대통령 당선인과 철학을 같이 하고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주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 결과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다시 임기가 기간마다 다릅니다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하는 이 자리에 임명을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예. 독단적으로 한다.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늘 뭐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그건 뭐 별건이라 치더라도 국정에 굉장히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아마 몇몇을 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뭐 김호수 검찰총장도 언급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징적이고 국가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결국에는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정권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부가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정부에 임명이 돼서 그 전직 대통령의 철학을 같이 공유했던 분이 계속 임기 보장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는 게 저는 꼭 이 대통령제의 성격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정당 생활을 오래 하고 아니면 선거에 공헌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분들은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누가 해도 똑같은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분들이 가서 일한다는 건 문제 없다고 보지만 저는 뭐 총장이나 아니면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저는 당선인 측과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저는 당분간 인사 보류해 놓는 게 저는 옳은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정화 단장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문제, 중요한 자리에 또 대표적인 한 자리로 꼽히죠. 네. 검찰총장. 임기가 법적으로 2년 보장은 돼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관행을 보면 꼭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또 퇴진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뭐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태를 압박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본연의 임무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권 의원 들으신 것처럼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거죠.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거나 종용할 생각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측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건 마치 측근의 입을 빌려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비춘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문제고요. 저는 평상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법과 원칙, 시스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르면 임기가 남아있는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고 말고의 명분이 대장동 수사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는 잘 못한다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검찰 내의 그런 견제 그 시스템이나 혹은 검찰 밖의 견제 시스템이나 얼마든지 작동 가능해요. 근데 자칫 검찰총장을 저런 방식으로 밀어내게 되면 과연 전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내로남불 논란에 당장 직면하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그럼으로써 뭐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을 국세청 이런 걸 다 손에 쥐고 통치를 하던 시대를 마감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성이 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 문제 전반이 그런데 권력 교체기에 되면은 늘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까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 이제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국식 여권 시스템으로 갈 건지 그래서 전원 다 물러나는 그런 대통령제로 운영할 건지 지금 보면 대통령제의 성격은 승자 독식인데 예. 제도는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도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석인 자리는 지금 물러나는 정권이 임명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정부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결국에는 사법 처리를 받고 했던 예. 전례가 예. 있잖아요.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선에서 양측이 좀 원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또 인수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아주 익숙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뭐 친이계, 친박계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과거 친이계 그리고 친박계다라고 이렇게 분류됐던 분들이 대거 다시 인수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들 보고 계실 겁니다. 특히 외교안보 쪽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꽤 많이 있고요. 경제정책 쪽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이 같은 인수위의 인적 포지션에 대해서는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같이 일해봤던 분들이기도 하고 지금 대선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 분들하고 맞는 건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크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무리하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과거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권이 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정권이 들어선 거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10년 이상 적체됐던 과정에서 그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도드라지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그때가 MB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얼마간은 다시 다른 길을 모색했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시는 5년 동안 뭐 밖에 외곽에서 본인들이 이제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또 다시 발탁이 돼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뭐 MB계가 부활했다 혹은 뭐 박근혜계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볼 일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17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때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발탁돼서 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철학을 이해하면서 같이 정권을 운영하다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정부가 오는 거고 저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속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 과정 속에 만약에 새 정부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실적과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과거 정부의 뭐 어떤 분이었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인수위에 새로 등장한 인물들 어느 분한테 가장 눈길이 가던가요? 뭐 사실은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얼굴이 없는 게 사실이고 제가 오히려 눈길이 가는 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지역균형발전 김병준 위원장. 이게 다 사실은 김대중 정부 혹은 민주당을 거쳐온 분들이에요. 예. 그 점이 조금 새로운 거지. 그 이외에 지금 인수위원 라인업을 보면 이게 뭐 MB계의 기환이다. 또 그 박근혜 계의 복귀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고 이제 불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시던 분이 아니고 또 검찰에만 계시던 분이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발탁해서 어떻게 쓸까에 관한 어떤 자기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어쨌든 검증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길게 보면 이제 새 정부 인선까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가급적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기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뭐 그 계승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조금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또 정책에 맞게 새롭게 정책을 좀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정부가 출범하면 기왕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아쉬움에서 이런 논평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의 국방부 청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본래 취지인 이 국민과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라고 보시는지요? 용산 국방부청사가 갑자기 2년 부상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용산의 국방부청사로 간다면 저는 애초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기본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 국방부청사가 지금의 청와대와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경호의 문제에 또 많이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본래 취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청와대 담장 얼마 높지 않아요.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 안과 밖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허물어야 되는데 그 허물겠다는 기본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는 거는 조금 기존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 근무하던 당시에 2010년 초반에 세종시로 정부 청사들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동이라고 하죠. 그게 많이 낙후가 돼서 이걸 새로 짓고 그 사이에 짓는 사이에 종합청사로 이전을 했다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오면은 새 건물을 만들어서 이전해 주는 거를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통령이 근무하고 비서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무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 불가피 국방부청사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물리적으로 공간만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형태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이 좀 시원스럽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못내 아쉬운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비슷한 판단인데요. 청와대라는 게 워낙 이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달리 선택함으로써 국민과 더 소통하고 국민 깊숙이 들어가겠다 이런 게 취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따르는 난점은 결국에는 경호와 경비, 보안 이 난점이 따르는 겁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또 서울의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사실상 거의 군사 기지 수준의 그런 뭐 대공 방어 능력이나 경호 능력이나 이런 걸 광화문 한복판에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육책으로 선택한 게 국방부인 것 같은데 국방부를 선택하게 되면 애초의 취지, 국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대통령 집무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여긴 진짜 군사기지거든요. 사실상 확정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또 다르게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국방부로 이관을 하고 국방부 장관은 합참 그 시설로 이관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청와대를 그대로 이용하되 대통령은 본관 그 집무실에 계시고 또 참모들은 비서동에 있는 이런 어떤 물리적 거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청와대 시설을 좀 개편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문제는 공간의 이동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거든요. 때문에 너무 이게 형식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또 경호상의 고려 그로 인한 어떤 시민 불편 이런 것들을 수반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박원석 전 의원, 박정화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